남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것부터 따라해라.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덴마텔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자수성가 천억대 부자의 유일한 후회이자 더 빠른 부를 만드는 13가지 철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쉽게 배울 수 없는 부자의 진짜 사고 방식을 느끼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조금 멀리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결정 중 하나이다. 주변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점점 멀리에서 바라보는 것. 그들은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항상 나를 응원해줬고 좋은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내가 나아가는 곳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난 그들을 먼 발치에서 응원했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전보다 느리게 보낸 답장, 그들의 초대에 거절을 하는 걸로 이어졌고,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결정들을 해나갔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나의 에너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기분과 감정, 그리고 동기부여는 내가 아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에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최고의 나를 위해서 나는 그들을 조금 멀리서 아끼고 사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약 당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서 아껴줘도 된다. 인생의 비극은 완벽을 쫓을 때 시작된다. 이 문장을 대변하는 수많은 격언들이 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완벽함은 미루기라는 변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문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완벽을 쫓는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하려던 도전을 늦추는 겁쟁이가 되고 만다. 이걸 시작하면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야 해서, 만약 준비 없이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변명에 불과하다. 내가 오래전에 배운 인생 속 진리 중 하나는 남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 즉, 당신의 도전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절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그런 도전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만약 첫 번째 도전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 뜻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래 미뤄왔다는 뜻이다. 첫 도전은 부끄러워도 된다. 아니, 쪽팔려야만 한다. 처음은 10명에게, 다음은 100명에게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는 빠른 도전을 이어가라.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이다. 남들을 도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위치에 자신 먼저 일으켜라. 물론 이 문장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혹은 욕심이 많으면 놓치는 게 있지 않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마약 중독에 빠진 후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의 위치에 친구들을 도와야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 행동은 역효과를 불렀다. 내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 했던 나는 다시 중독에 빠졌다. 그리고 그때 나의 멘토들은 하나같이 이런 조언을 나에게 해줬다. 너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라. 물론 그때의 나도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내 자신이 너무나도 이기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위치에서 돌아보니 상황은 달랐다. 왜냐면 내가 인생 속 배운 교훈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돕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까이 지내며 비슷했던 내 과거와 현재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그들의 위치를 돌아보며 능동적으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는 그들이 도움의 손을 벌렸을 때 재정적으로, 능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만약 최고의 내가 아닌데 남을 도우려 한다면 가라앉는 두 대의 보트가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 남을 돕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일으켜 세워라.
길게 보면 성공보단 실패가 값질 때가 많다. 정말 아이러니한 문장이지만 사실이다. 약간의 비유를 섞어 설명하자면 실패는 신이 당신을 저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당신에게 맞지 않은 길을 갔기에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실패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부분을 그 시점에선 알 수 없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서갈 당신은 달랐으면 한다. 실패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느꼈으면 한다. 그 사실 하나가 다름을 만든다. 실패는 신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나를 위한 더 완벽한 길을 가리키는 계시이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순간들은 연결되지 않는 점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땐 점들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인다. 지금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당시엔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게 완벽 그 자체이다. 너무나도 적합한 타이밍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 신의 형벌이 아닌 축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세상엔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 이유, 일시, 평생. 모든 인간관계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첫째는 나에게 배움, 도움 등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그 이유를 채워주기 위해서 친구가 만들어진다. 둘째는 내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는 계절처럼 스쳐 지나간 친구들. 굳이 그 사람들과 계속 친목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모두를 끌고 갈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담아야 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인 평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람들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 사람은 평생 가야 할 사람이다. 직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을 주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당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손가락이 5개 뿐인 것처럼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이다. 당신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평생 친구는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괜한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들만 인생에서 커진다.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지길 원한다. 그리고 돈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까? 나는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은 내 목표를 보고 스스로를 항상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그러니 일상 속에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장애물이나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불평이나 짜증을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불평과 실망감도 집중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하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어느 위치에서 태어나게 되든지 세상 모두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고독함 혹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고독함과 괴로움은 목적이 불분명할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고통에 머무르거나 주저하지 않고 계속 행동을 통해 나아가면 괴로움과 고독함이 들어찰 새가 없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스스로가 왜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괴로워지고 고독해진다. 특출나고 싶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댄, 너는 뭘 하든지 너무 과해. 왜 항상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럼 너는 가서 일반적인 걸 찾아. 항상 나는 적게 혹은 조금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남보다 더했고 크게 나아갔다.
인생 속 특별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이 쉽게 살지 못하는 엄청난 삶은 그들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이 잘 때 운동을 하며 남보다 더 일찍 일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들이 과하다고 싶은 정도가 특별한 인생을 사는 시작점이 된다. 큰 삶을 원하면 남과 다르게 크고 특별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남보다 과한 행동을 하면서 절대 그들에게 미안함을 가질 필요도 혹여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습관들이 기회 앞 그들과 당신의 다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선 그 누구도 바뀔 필요가 없다. 오직 당신만 바뀌면 된다. 이 말이 조금은 어렵게도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인생이라는 경주 속에서 당신이 앉고 싶은 자리는 운전석인가 조수석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어주곤 한다. 부모님이 조금 더 도와줬다면, 내 배우자가 더 열심히 해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며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누군가가 성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아무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원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것도 서서히 바뀔 거라고 믿을 때 당신은 인생의 운전석에 앉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통제권을 거머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잊지 마라. 그 자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리다. 모든 조언과 피드백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서 넘어가야 한다. 세상엔 두 가지 조언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피드백과 나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조언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라. 나에게 조언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말을 왜 나에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조언을 내가 행동에 옮기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물론 그들의 조언은 당신이 잘 되길 바래서 더 큰 성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조언을 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해본 적도 없는 일에 관해 조언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의견이고 달콤하지만 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하자면 당신의 적이 실수로 섞은 설탕은 문제되지 않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실수로 독약을 섞는다면 당신이 쓰러지는 건 후자의 경우다. 의견이 아닌 조언을 따르며 그들이 진정 당신의 성공을 원하는지 확인 후 그 조언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들여라.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나는 그 어느 때든지 불편함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이건 분명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즉,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이건 성장의 느낌이라고 세뇌시켜버린다. 실제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불편함은 나침반이다. 창의력과 혁신이 죽는 곳은 안일함 앞이다. 이 철칙은 다른 문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누가 시킨 일을 그대로 변화 없이 이어가는 건 혁신이 자라나지 못하는 황무지를 만든다. 누군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선 지금껏 존재했던 틀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어진 것 밖에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과학에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용어도 있다. 로컬 맥시마. 산의 정상에 올라 더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내리막길을 반드시 지나쳐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미를 가진 문장이다. 과학은 그렇게 계속 발전한다. 편안함과 안주함 없이 경사를 오르고 내리며 항상 전에 없던 무언가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선 남들의 오해를 산다. 여태껏 없던 부분을 시도하는 당신에게 사람들은 처음엔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또다시 오를 때 그 끝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경험 속에서 가장 큰 배움이 일어난다.
즉 안주함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내리막으로 나아가라. 평야가 아닌 굴곡에 살아라. 당신의 성공에 모두가 박수를 치진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 그곳으로 나아가라. 나 자신이 성공에 살다 보니 느낀 건 이곳에 진정한 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들의 의견은 상관없다. 나의 성공에 박수를 쳐주더라도 혹은 뒤에서 나의 험담을 하더라도 나는 진정한 나를 알므로써 행복하다. 그리고 나를 욕하던 사람들은 느낀다. 그들이 사는 삶, 원했던 삶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룬 성공만이, 나 자신만이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 남들이 뭐라 하든 괜찮다. 그리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당신은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이다. 저번 영상에 이어진 대뇌 철칙이 어떠셨나요? 성공과 행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직접 생각하고 써내려갈 때가 변화의 진정한 시작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 속에서 접하게 된 몇 가지 문장들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